자, 이어서 일발장전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일발장전의 두 기둥입니다.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현재 시각 프리마켓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대로입니다. 삼성전자는 2.8% 하락 출발을 하고 있고요. 하이닉스도 약 3%대 빠지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는 3.36% 하락을 하면서 어제와는 또 전혀 다른 마치 그저께의 모습입니다. 반도체 소부장들 모두 3%에서 7%대의 힘든 모습들, 하락세들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한 1% 전후대 이제 빠지고 있고요. 그동안의 금융주들이 나름 좀 시장을 이럴 때 잘 버텨줘야 되는데 오늘도 금융주들의 빨간불은 보여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제에 이어서 역시 스페이스X의 효과 때문인지 미래에셋 증권만 거의 한 4.9%, 5%대 상승세들 나와 있다는 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닥 쪽에 바이오와 2차전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바이오도 시작 자체는 좋지가 않네요. 1, 2% 정도 하락인데 알테오젠이 1.4%대, ABL 바이오는 약보합세입니다. 그리고 APL 바이오도 1%대였고요. 요즘에 거의 이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삼천당 제약만 홀로 또 강보합입니다. 0.7%대를 가고 있어서 이제 바이오 코스닥 1위 업종 탈환을 두고 삼천단 제약의 수급도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2차 전지도 일단은 하락 출발이 예상되는 모양새입니다. 영민 매니저, 하루하루가 참 새로운 테스트고 새로운 고민인 것 같습니다. 엔트로픽이 내놓은 이 클로드 코어크라는 소프트웨어, AI 소프트웨어인데 네. 좋아도 너무 좋아도 탈입니까? 근데 네. 이거 하나 있으면은 심지어 무디스 같은 신용평가사도 필요 없다. 마이크로소프트도 필요 없다. 그렇죠. 완전한 AI 비서가 된다라는 건데 참 이게 웃을 수만은 없네요. 이게 이제 이번 주에 지금 오늘 엔트로픽의 클로드 코워크 요것도 이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만 실제 지난주에 이제 구글이 이제 공개했던 프로젝트 지니 게임. 이것도 사실 게임주들 폭락을 이제 야기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그게 모조리 다 이제 AI로 대체될 거다라는 이제 그런 우려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제 지금 생각했던 부분들이잖아요. 네. 노동력도 이제 대체되고 소프트웨어도 이제 일반적인 서비스형 소프트웨어가 AI로 이제 대체된다라는 거. 이제 학습의 단계에서 이제 AI가 추론의 단계까지 진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AI의 성능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좀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체의 직격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일단은 폭락을 하면서 대표적으로 이제 셀즈포스 같은 이런 기업들이 그렇죠. 주가가 7% 넘게 빠졌고 오늘 뭐 두 자릿수 이상 급락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법률 소프트웨어 다 망했어요. 맞습니다. 이제 법률 소프트웨어도 그렇고 이제 나중에 회계 소프트웨어도 세무. 거의 비슷한 네. 현상이 이제 세무 회계와 관련된 소프트웨어들도 거의 비슷한 현상이 이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게 왜 하필 지금 시점에 이제 이런 이슈가 이제 부각이 되는지가 조금 또 의아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미 예견된 미래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네. AI가 산업 전반에 이제 확장이 좀 되면서 요즘에 뭐 그 케빈 워시 차기 연준의장 지명자도 AI로 인해서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거. 그 이면에는 인간의 노동력이 이제 필요가 없어지고 맞아요. 이런 이제 AI가 대체할 수 있는 산업 부문들에 대해서 기존의 이제 서비스나 상품들이 무용해지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어차피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이제 시장의 주도 업종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이게 지금 어디까지 확장이 좀 됐냐면 그러면 AI가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뭔가 이제 산업 부문들을 다 대체를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생각했던 것보다 테크 기업들의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이 맞아요. 초과 수요, 과잉 수요가 우리가 너무 이제 앞서 나간 게 아닌가. 맞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확장이 네.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포함해서 엔비디아까지. 메모리 관련된 네. 기업들도 이제 조정이 좀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엔비디아는 또 오픈 AI와 불화설이 또 계속. 불거지면서 한 3% 가까이 또 하락이 좀 들어왔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이 AI와 빅테크 이제 진영의 종목들에 약간의 이제 노이즈가 이제 좀 끼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부진한 흐름이 좀 나타났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프리마켓에서 보면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반도체와 기술주들 또 소부장 종목들이 대체로 좀 조정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며칠 전에 그 워시 쇼크 때도 분명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반도체는 조정이 좀 들어올 때마다 비즈니스의 이제 기회로 생각을 좀 하셔라. 오늘 요 이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메모리에 대한 이제 이슈는 분명히 이제 AI에 대한 이슈도 있습니다만 이게 산업의 구조적인 어떤 양태 때문에 그렇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실제로 지금 HBM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이제 성장을 할 거다라는 이제 전망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제 투자를 안 한다라는 게 아니거든요. 추론의 단계로 이 정도 빨리 진입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 추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의 용량이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 입장에서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제 투자는 계속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에 따라서 이제 메모리에 대한 규조적인 소티지가 진행되고 D램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낸드 가격도 이제 폭등에 대한 조짐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이제 메모리 기업들의 이제 주가 상승을 견인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일정 부분 오늘 미국장의 이제 노이즈가 반도체 쪽 투심에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리고 뭐 인간적으로 요즘에 주식 시장이 어떤 인간적인 감정을 허용하지 않는 시장이긴 합니다만 어제 하루 만에 삼성전자 시총이 거의 100조 가까이 불어났고 11%나 폭등했는데 지금 프리에서 2% 빠지거든요. 이 정도 빠지는 거는 그냥 애교 정도로 이제 봐주셔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계속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이제 강한 매수 의견 좀 드리고 있고 네. 특히나 이제 소부장 종목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낙수 효과를 입을 수 있는 D램 수혜주들, 낸드 수혜주들을 계속해서 좀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다. 조정 시마다 비중을 잘 못 채우신 분들은 저가 매수에 이제 기회로 활용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클로드 코어워크의 쇼크입니다. 뭐 최근 우리 국내에서도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정말 한때를 풍미했던 네. 직업인데 맞습니다. 이제 시절이 가고 있다라고 이제 들었는데 너무 빨리 오네요. 지금 이 소프트웨어 성능을 보니까 뭐 이거 하나만 있으면은 다 네. 필요가 없게 돼버리는 그런 아주 훌륭한 AI 비서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여파 당연히 뭐 반도체까지 왔고 AMD, 엔비디아에 대항마인데 엔비디아가 빠져버리니까 뭐 그렇죠. AMD가 얼마나 잘해도 소용이 없죠. 시간화해서 지금 주가까지도 급락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준호 매니저 네. 참 한번 새로운 걸 생각하게 하는 이제 그런 대목이기는 한데 네. 우리는 또 갈 길을 가야 될 거는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 오늘의 일발 장전은 어느 쪽으로 한번 가봐야 될까요? 오늘의 일발 장전은 사실 이제 어제 또 시장이 워낙에 또 강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뉴욕 증시 여파도 있고 약간의 어떤 이제 숨고르기가 나올 있어야 수밖에 되는데. 없는 상황인데 오히려 좀 시장이 좀 항상 불안할 때마다 그래도 이제 로봇 섹터가 어느 정도 좀 시장 하락을 좀 방어했던 흐름이 있었던 게 결국 올해가 로봇 그리고 피지컬 AI 해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바이오 섹터라든지 또 그리고 이제 반도체 섹터,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이제 연관계수, 사각계수가 굉장히 높은 섹터가 좀 쉬어가는 흐름이었을 때는 그래도 시장 하락을 조금 방어했던 섹터가 연말과 연초에 로봇 섹터였고 결국 앞으로도 이제 로봇 섹터는 올 한 해 우리가 꾸준하게 좀 지켜봐야 되는 어떤 이제 스마트 팩토리 어떤 대전환과 피지컬 AI 그리고 휴머노id 로봇의 양산을 앞두고 있는 해다 보니까 우리가 오히려 로보틱스가 오늘 그래도 시장 대비 조금 선방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 이전에도 사실 시장이 한 차례 크게 급락했을 때 시장이 살짝 안정을 찾거나 아니면 하락이 멈췄을 때도 로봇 섹터가 가장 먼저 저가 매수가 유입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로보틱스 그리고 그 기업별로 그 밸류체인의 가장 정점에 있는 기업을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예. 갖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두산그룹의 이제 가장 핵심 밸류체인의 정점은 역시나 두산 로보틱스잖아요. 그래서 네. 오늘 탑픽 종목은 두산 로보틱스로 한번 설정해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두산 로보틱스인데 준호 매니저는 아예 안티 인간. 네. 지금 인간을 대체하는 우려 때문에 맞습니다. 빠진 거니까 맞아요. 그렇다면 아예 로봇으로 그냥 바로 가버리자 이 컨셉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결국에 이제 그 기업별로 AX와 DX를 대전환을 이끄는 기업들을 보자고 말씀드렸고 사실 어제 이제 SK텔레콤도 엔트로픽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프리에서도 SK텔레콤이 한 3% 정도 추가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그러네요. 모습인데 그러니까 기업별로 어차피 지금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을 뺏긴다면? 네,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자. 그래서 결국에 로보틱스와 그리고 이제 AI 그리고 DX 디지털 전환의 가장 정점에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매수를 해놓는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지금 이제 엔트로픽 사태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뉴욕 증시가 흔들렸다는 거에 반사수혜를 또 얻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어제 이제 SK텔레콤을 말씀드렸고 오늘은 그 이어서 두산 로보틱스를 좀 말씀을 드렸던 네. 건데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자료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삼성 자산 운용에서 이제 뽑은 그리고 판매자와 그리고 이제 투자자의 입장에서 가장 올해 유망 있는 ETF 상품이 뭐냐. 사실 이제 신규 자금들이 지금 머니 무브로 주식시장으로 많이 유입되고 있는데 결국 이제 개인도 그리고 판매자 삼성 자산 운용사도
가장 거의 한 20% 가깝게 결국 이제 로봇 ETF 상품, 코덱스 로봇 ETF 상품을 가장 이제 1등 압도적인 점유율로 차지를 했어요. 그래서 삼성 자산운용사가 지금 9개의 어떤 이제 로봇 ETF 상품 중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1등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수익률이 한 113.9%, 거의 114%의 수익률이 나왔고요. 그리고 ETF가요? 한 달 동안에 5천억이 더 늘어나서 순 자산이 1조 원이 돌파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개인 투자들의 지금 ETF 상품을 정말 대거 매수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올해 가장 유망하게 보고 있는 게 결국 코덱스 로봇 액티브다. 그래서 로봇 ETF 쪽에 가장 많은 자금이 유입되고 있고 그리고 삼성 자산 운용사에서도 가장 강력한 유망 업종으로 로봇 ETF 상품을 꼽았다라는 거는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또 변동성이 컸을 때마다 ETF 쪽 그 안에서도 로봇 ETF 쪽으로 매수가 유입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 다음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면 그 상품 안에서 지금 이제 비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가장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렇겠죠. 네, 그리고 삼성전자. 삼성전자도 결국 로보틱스 기업으로 재평가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적용되고 있고 현대오토에버, 로보티즈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4등으로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6.07% 보유를 비중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로봇 ETF 쪽에 자금이 유입되면은 두산 로보틱스에도 이제 액티브 그리고 또 ETF 자금들이 유입될 수밖에 무조건 없는 뿌리죠. 거기 때문에 네. 결국 두산그룹의 가장 밸류체인의 정점에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가장 폭발적인 성장에 나와주고 있는 코덱스 로봇 액티브에도 비중의 4위로 그 ETF 상품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두산 로보틱스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두산 로보틱스를 탑픽 종목으로 가져왔고요. 실제로 이제 협동 로봇 관련해서는 국내 1등이고 글로벌 4위잖아요. 물론 중국을 배제한 상태고 뭐 글로벌 점유율로 본다고 했을 때는 아직까지 뭐 5에서 6%밖에 되지가 않지만은 그 전에는 어떤 두산 로보틱스가 좀 협동 로봇 그리고 하드웨어 쪽에 좀 집중을 했던 기업이었다면 최근부터는 계속해서 지금 이제 소프트웨어를 좀 결합을 해서 결국 로봇의 AI를 결합한 피지컬 AI 쪽에 그룹 전사가 지금 피지컬 AI 쪽 대전환에 있어서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네.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미국의 로봇 솔루션 기업인 원 엑시아를 지분 거의 한 90% 가깝게 취득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능형 로봇 솔루션이 들어간 결국 두산 로보틱스의 협동 로봇과 그리고 휴머노id 로봇 그리고 다양한 어떤 로봇 포트폴리오가 생산이 된다고 했을 때는 두산 로보틱스도 빠르게 점유율을 늘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13개의 협동 로봇 제품 라인업을 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두산 로보틱스고 그리고 두산그룹 전체적으로 지금 피지컬 AI와 그리고 이제 디지털 전환 그리고 또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 전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의 역할이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CES 2026에서도 AI 기반의 로봇 솔루션을 직접적으로 공개하기도 했고요. 실제로 지금 작년 5월에 지금 이제 두산그룹 차원에서도 AI를 총력해서 그룹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실제로 AI 혁신 담당 조직인 PAI 랩을 직접적으로 신설하기도 했고 피지컬 AI 관련해서 선도하기 위해서 두산그룹 차원에서 강력한 R&D 투자와 그리고 지원이 나서기 시작했다. 그랬을 때 두산 로보틱스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네. 실제로 ETF 자금이 강력하게 유입되고 그 안에서 로봇 ETF 쪽에 가장 많은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시점에서 비중이 또 가장 높은 탑5 종목 중에 하나인 두산 로보틱스로 탑픽 종목으로 선정해봤습니다. 자, 지금 준호 매니저가 로봇의 두산 로보틱스를 이야기하는 순간 프리마켓의 로봇 섹터 전체가 다시 빨갛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SK텔레콤이 한 3% 가고 있는 게 엔트로픽 맞습니다. 효과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그래 뺏기면은 그냥 뺏은 쪽으로 붙어버리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기존의 뭐 법률회사, 세무회사, 뭐 금융회사 다 주가 폭락하고 여기가 뜬다면은 그냥 로봇도 맞습니다. 비슷한 구조다. 로봇으로 가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자, 가격 전략을 한번 보죠. 지금 한 4%가 그냥 또 올라 버렸거든요. 네, 프리에서. 일단 지금 11만 5천 원 정도 부근대에서 프리에서 좀 움직여지고 예. 있는데 일단은 매수를 좀 걸어놓고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1만 1천 원이나 11만 2천 원, 그러니까 11만 2천 원 미만에서 일단 1차 매수로 접근하시는 게 좀 안정적일 것 같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 저는 직전 고점 돌파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13만 4천 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손절가는 9만 5천 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호 매니저의 일발은 두산 로보틱스로 향했습니다. ETF, 네. 가장 인기 있는 로봇 ETF의 비중이 한 4위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기회적 맞습니다. 매수도 참조하시고요. 섹터로 놓고 보면 여러분도 함께 보고 계시죠. 두 섹터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는 원전이고 원전 올라가면서 차까지도 갑자기 플러스로 돌아서 지금 원전주는
상승폭이 상당히 크네요. 늘 변동성이 컸던 한전산업은 벌써 지금 19%, 20%인데 거래량이 650만 주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거래량 들어오고 있고 나머지 원전주들 쭉 BHI 등등 올라가고 있고 원전이 살면서 이제 자동차까지 들어오는데요. 영매 매니저 어제 이제 뭐 한 방송사가 단독 보도를 했는데 이제 우리가 25% 다시 이제 또 트럼프가 목리를 부리는데 이 해결책으로요. 미국이 일본과 우리나라에게 첫 번째 투자 원전이다. 이 마누가 프로젝트로 골랐다. 이게 상당히 신빙성이 높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니까 원전주들 급등하고 있고 이거 풀리면 다시 관세를 깎아주니까 그렇죠. 자동차 풀리고 이런 구조인 것 같아요. 원전 가볼까요? 결국은 이제 관세, 이제 상호 관세를 25%로 이제 인상한다라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스탠스 자체는 결국 이제 우리나라와 미국이 어쨌든 뭐 관세 협상이 어느 정도 타결이 됐고 대미 투자에 대한 안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양국 간에 이제 협상이 타결이 됐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이제 국회 차원에서 이제 공식적인 비준 뭐 이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투자의 속도가 느리다라는 이제 그런 불만을 제기를 한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더해서 사실상 우리가 이제 뭐 조선 쪽 협력은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거고 그거 플러스 뭐 알래스카 이제 뭐 LNG 프로젝트에 대한 이제 투자도 마찬가지일 거고 원전에 대한 투자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미국 내 원전 투자 굉장히 하고 싶어 하는데 되려 이제 미국 기업들 뭐 웨스팅하우스와의 또 어떤 특허 논란들도 좀 있었고 뭐 미국 기업들이 괜히 이제 좀 진입 장벽을 이제 쳐놓고 있으면서 사실 협력이 좀 더디게 진행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나온 이제 보도를 보면 미국 내 이제 원전 투자에 대해서 미국이 오히려 이제 투자를 압박하고 있다라는 거는 사실 이게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약간 부담이 좀 될 수 있습니다만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중심으로 오늘 뭐 BHI 태웅, 한전기술, 뭐 한전산업, 뭐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다 이제 주가가 좀 자극이 좀 되고 있거든요. 가뜩이나 오늘 이제 반도체 쪽이나 뭐 제약바이오나 2차 전지 거의 대부분의 이제 업종들이 하락세로 이제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개장 초반에는 이제 원전 기업들이 조금 더 부각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는 계속 진행된다. 그러면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제 투자에 가장 좀 우리가 이제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에너지원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행정부는 미중 간의 이제 패권 전쟁을 계속 좀 지속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 에너지에 대한 이제 전략을 확보해야만 하는 이제 그런 숙제를 안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대규모 원전 그다음에 이제 SMR로 이제 확장되는 이 에너지에 대한 이제 수요들을 우리가 분명히 좀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 미국은 이미 뭐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서 2030년까지 대규모 원전 10기가 착공이 되는 게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에 대한 이제 투자를 우리나라도 이제 같이 좀 해달라는 이제 이런 요구이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이게 정부 차원에서는 조금 부담이 좀 됩니다만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미국 원전 시장에 대한 이제 진출이 좀 가속화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제 프리마켓에서 주가가 이제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BHI 다시 한번 고점을 좀 뚫으려고 하고 있고요. 한전기술과 뭐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이제 기자재 종목단에서는 태용 같은 이런 종목들이 한 4, 5%씩 프리마켓에서 주가가 이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리뷰가 잡혀 있으니까 BHI 한번 목표가 BHI 보면은 뭐 최근에 약간의 이제 기술적인 조정이 좀 들어왔었죠.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워낙 또 강하게 이제 시세가 좀 분출이 좀 되다 보니까 원전 종목들이 약간 이제 좀 고개를 좀 숙이긴 했는데 BHI는 여전히 사상 최고가 영역에 움직이고 있어요. 제가 어제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AI 하드웨어 쪽 종목들이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국내 증시에서는 반도체, 제가 어제 또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도 LS 일렉트릭, 효성중공 분명히 찍어드렸었는데 어제 LS 일렉트릭이 15%가 넘는 이제 폭등세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원전도 결국은 이 AI 하드웨어 진영의 이제 종목으로 본다면 결국 같은 내러티브로 이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BHI도 8만 원이 이제 최고점, 고점을 이제 만든 위치인데 오늘 만약에 장중에 8만 원을 뚫어낸다라고 하면은 뭐 9만 원, 10만 원 정도까지도 이제 상방이 좀 열릴 수 있는 위치다. 기자재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또 SMR과 관련된 이제 수혜주로 부각된 종목 중에서 추세가 가장 좀 돋보이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BHI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한 10만 원 정도 목표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한전기술도 굉장히 흐름이 좋았거든요. 최근에 이제 조금 눌림목 조정이 좀 진행이 좀 됐다가 다시 이제 14만 원 이제 회복 시도가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한전기술도 한 16만 원 정도까지는 상방을 좀 열어놓고 대응을 좀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전산업도 뭐 보시죠. 현재 네. 탄력은 한전산업이 가장 또
변동성이 진짜 네. 커요. 한전산업이 늘. 최근에 이제 한전산에 아무래도 좀 가볍다 보니까 가벼워서. 네. 두산에너빌리티나 한국전력 이런 종목들을 움직이려면 외국인 기관들의 이제 자금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한전산업 같은 경우에는 좀 가볍기도 하고 이게 이제 원전을 짓는 것도 있지만 한전산업은 우리나라 이제 원전 지금 재가동과 관련된 이슈, 국내 이제 원전 이제 대규모 원전 2기 설치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또 한전산업은 원전 해체에 대한 기대감도 있어요. 이제 그런 모멘텀들을 이제 다방면으로 이제 갖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약간 이제 테마성으로 움직일 때는 한전산업이 가장 좀 탄력적인 움직임을 좀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한전산업도 일단 상방이 지금 박스권 상단이 지금 16,000원 요 자리가 그렇죠. 열리려고 네. 하고 있기 때문에 요 구간이 열리면 한 18,000원에서 19,000원 정도까지는 기술적으로는 상방 매물을 한번 뚫어낼 수 있는 위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제 약간 안티 쪽의 의견인데요. 이제 우리가 마스가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하고 이제 마누가 프로젝트가 네. 있는데 마누가는 마스가랑 좀 다르다. 즉 마스가 조선 쪽은 마스가 하면 막 기업도 이익 들어오고 막 네네. 판도 커지고 하는데 마누가는 우리 기업들에게 그닥 짭짤하지 않을 수도 그렇죠. 있다. 이런 우려는 어떻게 생각해요, 김매니저? 그래서 마스가만큼은 아닐 거다. 이게 약간 이제 김 빼는 건 아닌데. 우리가 이제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를 했을 때도 이게 저가 수주다. 네. 결국 기업들한테 남는 게 없다. 이런 네. 얘기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이런 뭐 반도체 산업도 사실 그렇잖아요. 결국 파이가 커지고 이제 외형이 커지는 이제 구간에서 초기에는 이제 수익성을 조금 이제 손해를 좀 보더라도 시장의 점유율을 이제 끌어올리는 전략이 중요한 거잖아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원전 시장이 지금 수천조 원대에 이제 이를 걸로 지금 예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이 이제 막 개화되는 거고 유럽도 탈원전 정책을 이제 썼다가 지금 독일, 뭐 이탈리아, 프랑스 전부 다 이제 탈원전 정책에서 탈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전 세계적으로 원전 시장이 굉장히 커질 거기 때문에 초기에 미국 시장이 이제 진입을 했을 때는 당연히 이제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손해 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봤을 때는 글로벌 원전 시장이 이제 새롭게 개화된다라는 측면에서 한 20-30년 동안의 이제 먹거리를 이제 누가 차지하느냐. 이 경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한 3-4년 정도의 이제 사이클이 지나고 나면 저는 우리 국내 기업들도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이제 또 담보가 좀 될 거라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주가는 사실상 이제 먼 미래를 또 내다보는 이제 그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뭐 사실 주가의 흐름에는 저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 그 수익성에 대한 부분보다는 오히려 시장의 어떤 폭발적인 성장성에 조금 더 이제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준호 매니저 지금 마스가를 기대했던 분들은 네. 조선이 진짜 대시세가 났잖아요. 그럼 마누가의 시작이면 여기도 마스가처럼 갈까? 이제 맞다 아니다 좀 논란이 있어서 영문 네. 매니저 계속 하는데 어때요, 준호 매니저 생각은? 뭐 좀 정부에서도 약간의 지금 이제 우리 에너지 믹스 정책의 이제 원전 쪽도 지금 같이 신재생과 투트랙으로 이제 갈 가능성이 좀 높게 지금 전환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결국 미국과 이제 한국 간의 이제 마누가 프로젝트로 결국 이제 한미 원전 동맹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이제 뭐 북미 지역뿐만 아니라 앞으로 유럽 쪽과 뭐 중동 쪽의 어떤 수주가 굉장히 탄탄대로로 또 뚫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까 김혜민님 매니저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중장기. 처음에는 일단 수익성은 어느 정도 좀 포기하고 또 이제 저가 수주가 이어질 수 있겠지만은 앞으로 이제 나아가고 그 시장의 어떤 캐파가 이제 커진다고 했을 때는 결국 이제 국내 원전 기업들의 좀 수혜를 충분히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일단 지금은 초기 단계고 앞으로 미국과의 어떤 이제 프로젝트가 또 한미 원전 동맹과 그리고 또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의 어떤 이제 합작법인 설립까지 그렇게 순차적으로 이어진다고 했을 때는 원전 섹터들은 저는 올해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빅테크 기업들도 이미 뭐 SMR을 필두로 한 원전 쪽에 지금 막대한 투자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과 한국이 이제 원전 동맹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나아간다고 했을 때는 원전 섹터들의 어떤 이제 앞으로의 중장기적인 어떤 성장성은 뭐 담보가 되어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장 한번 보시죠. 장 시작되고 나서 우리 마누가 프로젝트입니다. 이제 어떻게 시장 반응하는지 체크하시고요. 지금부터 섹터 중에서 빨갛고 테마 하나가 어제 이어서 가고 있는 게 미래에셋 증권과 미래에셋 벤처 투자 보시면 딱 답이 나오죠. 미래에셋 증권이 거의 금융주 나홀로 한 3.7% 가고 있고요.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지금 13%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HVM 또 등등 한화 시스템도 4.5인데요. 한화 시스템 가면서 준호 매니저. 네. 스페이스X와 XAA가 이게 두 개가 합쳐서 IPO를 한다. 네. 이건 뭐 얼마짜리입니까? 오히려 이제 몸값이 훨씬 더 네. 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사실 이제 둘 다 이제 비상장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IPO 하기 전에 스페이스X의 몸값을
훨씬 더 키우기 위해서 xAI와 이제 합병을 할 것이다. 그래서 그 관련된 보도에 일론 머스크가 이제 예스라고 답하면서 또 어제도 이제 스페이스 X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미래에셋 그룹주들이 좀 큰 시세가 이제 분출되고 있고 우주 항공 관련된 테마주들까지도 전체적인 어떤 상승 흐름이 나와주기도 했었었는데 뭐 사실 예전부터 일론 머스크가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어떤 사업들이 지금 융합이 되고 있다라는 발표가 있었고 이제 트윗을 통해서 X를 통해서 꾸준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주에 지금 이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게 이제 핵심 목표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2년에서 3년 안에 AI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XAI의 역할과 그리고 또 스페이스 X 더 나아가서 향후에는 테슬라까지도 결국 옵티머스 로봇이 이제 화성에 가서 데이터 센터에 관련해서 그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옵티머스 로봇들이 이제 작업을 로봇이 할 거 아니에요. 건설한다는 거죠? 로봇이 건설하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테슬라와 그리고 또 이제 XAI 그리고 실제로 스페이스 X 더 나아가서 뭐 보링 컴퍼니라든지 뭐 뉴럴링크 같은 일론 머스크의 어떤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좀 융합이 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슈가 나오면서 사실 지난주에도 한번 나왔던 이슈긴 한데요. 일론 머스크가 공식화했고 이번 주 내에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기대감이 나와주면서 우주항공 관련된 섹터들이 움직이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번 주 일요일 날 또 이제 54년 만에 지금 이제 달에 가는 아르테미스 2호가 지금 발사를 또 앞두고 있다라는 기대감도 여전히 살아 있고요.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우주 과학 기술 관련된 정책을 강화하겠다라는 발표도 나왔기 때문에 우주 항공 섹터들이 스페이스 상장과 좀 맞물리면서 좀 큰 시세가 좀 분출되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하나 시스템이 어제 사실상 좀 가장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 오늘도 좀 추가적으로 네.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주인공이 하나 시스템이었어요.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저궤도 위성통신 결국 우주 인터넷의 구축 작업에 사실 하나 시스템이 좀 주도하고 있는 것도 있고 올해 이제 신년사에서 좀 김승현 그룹 회장이 이제 앞으로 하나가 나아갈 길 그리고 하나의 어떤 사명은 우주다라고 좀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었고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를 온전히 하나가 책임지겠다라는 발표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의 모멘텀을 사실 다 가지고 있는 기업이 하나 시스템인데 올해부터 실적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작년에는 필리 존소 인수하는 과정에서 60% 들어가죠. 지분이 들어갔기 네. 때문에 실적이 약간은 시장 컨센에 하회에 있었지만 올해는 그 마스가 프로젝트가 한 200조 프로젝트라고 해요. 그랬을 때 하나 시스템과 하나 오션이 가장 큰 또 수혜로 받을 수가 있고 또 캐나다 잠수정 수주까지 따낸다고 했을 때는 하나 시스템이 올해의 어떤 이제 매출 성장세가 확실하게 가시화될 수가 있고 그리고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위성통신, 뭐 인공위성, 우주항공 다양한 프로젝트를 다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 하나 시스템에다가 지금 하나의 김승현 회장 그리고 올해의 어떤 이제 하나의 어떤 프로젝트에 가장 이제 중심축이 될 수 있는 기업이 하나 시스템이라는 어떤 재평가 그리고 거기다가 스페이스 X 상장과 그리고 스페이스 X의 주 매출이 사실상 스타링크가 지금 현 시점에서는 스타링크다 보니까 결국 저궤도 위성통신 그리고 우주 인터넷 시대가 본격적으로 지금 개화된 해가 올해라는 점에서 하나 시스템의 매출과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성장성은 훨씬 더 기대된다라는 부분에 어제 오늘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 미래에셋 증권,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있는데 미래에셋 증권이 찐이다. 거기가 비중을 많이 싣고 있다라고 네, 이야기는 맞습니다. 항상 하는데 왜 주가는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더 폭등해요? 예전부터 이제 미래에셋 벤처 투자 사실상 이제 투자 비중은 굉장히 좀 적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예전부터 스페이스 S 관련된 투자로 핵심 기업으로 좀 먼저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네. 사실상 지금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좀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지 않나라 보고 있고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삼법 개정 관련해서도 약간 좀 지연된 부분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제 묶이면서 미래에셋 벤처 투자만큼의 어떤 강한 시세는 제한적이고 시가총액 또 아무래도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아무래도 적기 때문에 변동성. 관련해서 변동성이 또 훨씬 더 크게 적용되고 있지 않나. 그래서 기관과 어떤 이제 외국인의 어떤 강력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기보다는 이제 개인의 어떤 자금들이 좀 유입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좀 적은 기업들 중심으로 강한 매수가 유입되고 있지 않나라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국내 이제 스페이스 X 관련한 대장주는 한화 시스템으로 낙점을 받은 것 같습니다. 항공 우주는 약간 주춤하네요. 한화 시스템과 미래에셋 벤처 투자 이야기까지 해봤고요. 영민 매니저, 노보노디스크 말입니다. 네.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잖아요. 오젠픽 잘 팔려, 위고비, 먹는 위고비까지인데 느닷없는 이 CEO 발언은 뭡니까? 올해 매출이 10% 이상 줄어들 수가 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실제 할까요? 작년에도 이미 일라이 릴리한테 이제 노보노디스크가 매출이 많이 이제 뒤쳐졌었기 때문에 주사제형 쪽은 매출이 이미 다 역전된 상태고요. 노보노디스크가
작년 이제 연말부터 연초에 이제 주가가 조금 반등이 좀 들어왔던 건 요걸 좀 역전할 수 있는 경구용 이제 위고비 위고비. 제형의 이제 출시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반영이 좀 됐었던 거죠. 근데 이제 결국 그거예요. 오늘 이제 노보노디스크 주가가 이제 14% 넘게 이제 폭락한 건 삼천당 제약의 주가 폭등과 이제 대비되는 거죠. 아, 제가 삼천당 제약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게 사실 지금 경구용 위고비가 이제 막 출시가 됐는데 삼천당 제약이 이제 경구용 위고비의 제네릭을 만든다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왜 이제 그런 시도가 이제 타당하냐면 세마글루타이드 특허가 만료된다 그랬잖아요. 세마글루타이드가 이제 각 나라별로 우리나라는 2028년에 이제 만료가 되고요. 유럽 쪽은 한 2030년 이후에 이제 만료가 되는데 뭐 일부 국가에서는 올해부터 만료되는 중국. 국가들이 계속 나오고 예, 있거든요. 예. 중국 포함해가지고 캐나다. 예. 이런 나라들이 만료가 되니까 그 만료되는 국가들 쪽에 경구용 위고비의 제네릭을 만들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찌 보면 세마글루타이드의 이제 특허가 만료되니까 당연히 위고비의 매출이 줄어들 거잖아요. 위고비의 제네릭 제품들이 이제 쏟아져 나올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CEO가 가감없이 실토를 하면서 오늘 주가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이제 기회가 되는 거죠. 이제 위고비뿐만 아니라 트리제페타이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기존에 이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위고비와 이제 제파운드 같은 이제 이런 마운자로 뭐 이런 비만 치료제들의 이제 특허가 만료되는 시점부터 주사 제형이 됐건 경구 제형이 됐건 제네릭 의약품도 이제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 이제 발기부전 치료제를 이제 화이자가 네. 개발을 하고 나서 그 발기부전 치료제 특허가 만료되고 난 이후에 엄청난 제네릭 시장이 이제 개화됐던 열렸죠. 거죠. 제가 네. 뭐 언급은 드리지 네. 않겠습니다만 아니, 언급해도 우리나라에만 돼요. 해도 네. 수많은 종류의 그런 네. 이제 발기부전 치료제들이 네. 지금 출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시장이 이제 개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그러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기존의 이제 오리지널 의약품뿐만 아니라 이제 제네릭 의약품들까지 경구 제형이라든지 1개월 주사 제형 개발에 대한 이제 속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삼천당 제약 주가 폭등이 충분히 이제 타당성이 있고 제가 그래서 한 2주 전에 삼천당 제약 주가가 저기 25만 원 정도 위치에 있을 네. 때부터 여러분들께 이거는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이슈다. 삼천당 제약이 다이치 상쿄 일본의 이제 다이치 상쿄 자회사하고 사실상 이제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을 해가지고 경구용 위고비 제네릭을 같이 이제 공동 개발한다라는 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렸거든요. 예. 이미 삼천당 제약 주가는 미래를 이제 내다보고 선반영이 좀 되면서 이제 네. 주가가 최근에 폭등을 하면서 네. 알테오젠을 제외하고 코스닥 시장의 제약바이오 업종 1위 이제 1위죠, 시총 현재. 1위 종목으로 이제 등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노보노디스크 주가의 이제 급락 자체를 비만 치료제 진영의 이제 이슈로 보지 마시고 그만큼 제네릭 의약품 시장도 이제 확대될 수 있고 플랫폼 기술에 대해서는 중요도가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한테는 상당히 좀 좋은 기회가 된다. 그리고 간밤에 또 화이자가 실적 발표했단 말이에요. 네. 화이자가 인수한 이제 메세라가 이제 맥0975 그다음에 맥245 이런 이제 경구용 비만 치료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D&D 파마텍이 이제 공언했던 바 이 맥245의 이제 효능이 사실상 맥0975를 압도한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오늘은 사실상 이 노보노디스크 주가 하락은 우리나라 이제 경구용 비만 치료제 개발하는 기업들과 장기 주사 제형 개발하는 기업들한테는 오히려 호재다. 네. 이렇게 이제 해석을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삼천당 제약은 오히려 그러게요. 이제 좀 풀리네요. 왜 지금 아직도 특허가 만료가 안 됐는데 카피약을 만들지라고 했지만 이미 세미글루타이드는 그렇죠. 뭐 캐나다, 중국부터 해서 속속 만료가 풀리니까 먼저 들어간 삼천당 맞습니다. 제약이 지금 빛을 보고 있어서 뭐 두려워하거나 쫄 필요는 없네요. 네. 노보노디스크 급락이. 그렇습니다. 시장을 네. 이제 선점한다라는 측면에서 삼천당 제약의 이제 주가가 저는 정당화된다라고 보고 오히려 지금 이제 뭐 ABL 바이오도 제치고 삼천당 제약이 이유가 있네요. 코스닥 제약바이오 업종 시총 1위가 됐잖아요. 어제도 보시면은 장 막판까지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대부분 다 이제 조금 후퇴하는 모습이 반도체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누르는 모습이었는데 삼천당 제약은 그냥 장 끝날 때까지 그냥 13%가 넘게 급등을 하면서 최고가 마감을 했거든요. 이제 그런 흐름을 이제 감안하면 당분간 이제 삼천당 제약이 또 제약바이오 업종의 주도주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고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경구용 비만 치료제, 그다음에 장기 주상 제형, 심지어 이제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이제 또 시장 좋아요. 개화 기대감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향후에 이제 플랫폼 기업들의 확장 가능성은 굉장히 좀 높게 점쳐진다 이렇게 이제 해석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ST팜 리뷰도 한번 가보도록 하죠. 네, 네네. ST팜까지도. 네. ST팜은 이게 또 새로운 굉장히 중요한 네. 이슈인데 제약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이제 새로운 이슈가
작년에 왜 제가 이제 나이백이라는 기업이 전임상 단계에서 사실상 이 짧은 간섭 RNA 플랫폼과 BBB 셔틀을 연결시켜 가지고 뇌 전반에 대뇌, 소뇌, 중뇌 뭐 전부 다 이 약물이 7일 이상 지속되는 효과를 입증을 했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저는 이게 굉장히 혁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짧은 간섭 RNA 플랫폼의 확장성을 주목해야 된다는 거 작년부터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어제부터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슈가 사실 이제 어제도 지금 ABL 바이오의 이제 BBB 셔틀 플랫폼에다가 아이오니스의 이제 짧은 간섭 RNA 기술을 결합을 해가지고 이게 사실상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셔틀 플랫폼의 기술을 훨씬 더 좀 강화하는 이제 역할, 그리고 이게 단순히 뇌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신체 전반의 모든 이제 적응증을 타겟할 수 있는 플랫폼 기술로 부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는 올릭스가 또 똑같은 뉴스가 또 나왔어요. 네. 이게 벡터 호러스라고 하는 기업하고 CNS 타겟 이제 짧은 간섭 RNA를 위한 협력을 이제 체결한 게, 이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BBB 셔틀과 짧은 간섭 RNA 플랫폼의 이제 결합 시도라고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뇌 신경계 질환을 이제 타겟으로 하는 이 BBB 셔틀 플랫폼의 이제 강점이 이게 짧은 간섭 RNA 이제 플랫폼의 도움을 받으면서 RNA로 모든 적응증으로 이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이제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또 올릭스 같은 기업들은 주가가 지금 보시면 이제 프리에서 상승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ABL 바이오, 올릭스, 또 소형주 중에서는 나이백, 이런 기업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기술 트렌드를 이제 선도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쪽도 분명히 올해 굉장한 이제 딜들이 많이 체결될 수 있다. 지금은 파트너십 단계이긴 합니다만 기술 이전에 대한 이제 부분들도 충분히 이제 점쳐볼 수 있기 때문에 ST팜이라든지 탑픽은 당연히 올릭스고요. ST팜도 RNA와 관련된 이슈. 그리고 기술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던 건 ADC 쪽도 또 올리고핵산하고 결합해서 AOC에 대한 이제 새로운 모달리티 개발이 시도되고 있다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ST팜은 올리고핵산 원료를 만드는 기업이기도 하고 나노 지질입자 기술을 가지고 있는 RNA 플랫폼 RNA 기술 플랫폼이기도 기업이기도 하고 네. 팔방미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지금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게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 그래서 ST팜도 한 18만 원 이상까지는 목표가를 좀 설정을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삼천당 제약의 또 카피약, 비만 카피약에 대한 이슈. 요즘 뜨고 있는 RNA 간섭 기술의 뭐 ST팜 또 네. 올릭스 이 네. 친구들까지도 함께 분석을 해봤고요. 지금 보면은요, 준호 매니저 많은 질문들이 이 통신주 중에 SK텔레콤이 왜 오르나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SK텔레콤만 한 4%대 오르고 KT, 뭐 LG 플러스 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지 나만 모르나 하시겠지만. 그게 아니죠. 지금 통신 쪽의 이슈가 아닙니다. 준호 매니저 리뷰도 하면서 네. 아까 잠깐 언급을 해줬지만 또 지금 들어오신 분도 계시니까 왜 SK텔레콤만 지금 4%대인가? 어제 이제 간밤에 뉴욕 증시의 하락이 이제 엔트로픽의 새로운 이제 AI 플랫폼을 공개를 하면서 이제 기존의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뿐만 아니라 이제 빅데이터 기업들 전체적으로 다 이제 급락세가 연출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엔트로픽이 이제 IPO를 추진하고 있는 상태에서 SK텔레콤이 한 1억 달러 정도를 이제 엔트로픽 지분 투자를 3년 전에 했었었는데 그게 지금 3,500억 달러까지 좀 치솟으면서 지금 이제 SK텔레콤이 지금 엔트로픽의 어떤 지분 가치가 총 SK텔레콤의 시가총액이 거의 25% 이상이 넘어서는 수준이다 보니까 엔트로픽의 어떤 지분 가치와 그리고 SK텔레콤 자체적으로 SK그룹의 어떤 피지컬 AI 관련된 주관하고 있는 기업이 사실 SK텔레콤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최근에 좀 새로운 기업 그리고 또 AI 국가대표에도 SK텔레콤이 또 선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생성형 AI 그리고 AI 국가대표, 소버린 AI 거기다가 엔트로픽 지분 가치 이런 부분들이 더해지면서 그러니까 피지컬 AI 좀 상징적인 기업으로 시장에서 지금 새롭게 재평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또 작년에는 워낙에 또 이제 해킹 이슈로 인해서 실적이 저조했었는데 오히려 엔트로픽을 이걸 매각을 하면은 오히려 지금 이제 배당을 오히려 조기에 진행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와지면서 올해 지금 엔트로픽의 어떤 지분 가치로 인해서 매출뿐만 아니라 또 이제 배당도 조기 배당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적용되면서 큰 시세가 좀 분출되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어제 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SK텔레콤은 좀 추가적인 어떤 상승 흐름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가를 어제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더 뭐 8만 원, 뭐 그리고 뭐 9만 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일단 뭐 변동성은 좀 나올 수 있겠지만 뭐 SK텔레콤은 지금도 저는 매수 관점으로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다만 이제 프리에서 이제 4% 떠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러게요. 그걸 좀 소화하고 나서 좀 진입하는 것도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간밤에 시장 뺀 게 이 엔트로픽의 클로드 코어크라는 소프트웨어 아닙니까?
개로 다 붙자. 그래서 로봇으로 갖다 붙고 SK텔레콤도 갖다 붙고 이기는 쪽에 갖춰서 가자. 맞습니다. 준호 매니저의 어떤 전략입니다. 용민 매니저. 네. 오늘의 일발이 반도체는 좀 쉬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어디로 네. 향합니까? 근데 이제 반도체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쉴 때 주저하지 마시고 네. 적어도 제가 소부장 종목들은 지금도 계속 좀 비중 확대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예. 상반기 내내 저는 이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대시세가 나올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조정이 좀 들어오면 주저하지 마시고 비중을 좀 늘리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오늘은 또 제약바이오 종목들 좀 한동안 좀 뜸했으니까 또 임상 3상 특화 펀드와 관련된 이제 수혜주들 제가 시리즈로 계속 하나씩 이제 풀어드리고 있거든요. 오늘은 HK 이노엔이라는 이제 기업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뭐 핵심만 좀 설명드릴게요. HK 이노엔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컨디션. 우리 네. 숙취 해소제 네. 그 컨디션을 이제 만드는 기업이고, 전문의약품 또 수액 뭐 헬스 뷰티 H&B 이런 이제 사업들을 이제 주로 영위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은 HK 이노엔이 개발한 역류성 식도염 신약 K캡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전 세계 수십 개 국가에 이제 수출을 하고 있는데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 쪽에 지금 수출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제 HK 이노엔은 2028년 정도에 100개가 넘는 이제 국가의 모든 이제 국가들, 거의 뭐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국가들을 다 커버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수출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시장이 결국 미국 시장이잖아요. 2021년에 미국의 이제 파트너사인 세벨라 파마슈티컬 이쪽으로 이미 이제 K캡에 대한 이제 판권을 이제 기술 이전을 해가지고, 세벨라가 작년 연말 1월 초에 사실상 이제 미국의 품목 허가를 이제 신청을 했거든요. 그게 아마 이제 올해 중에 승인 여부가 이제 결정이 좀 될 거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상 3상 특화 펀드가 이런 3상에 진입해 있는 단계에 있는 파이프라인들의 상업화를 이제 좀 도와주는 이제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3상 종료 이후에 이제 위식도 이제 역류 질환이라든지 식도염 이제 유지요법 등 다양한 이제 적응증에 대해서 동시에 이제 품목 허가를 추진하고 있는 이 K캡의 가치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주목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 특히 지금 이제 다케다가 이제 이미 출시를 하고 있는 노보프라잔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것 예. 대비해서 K캡이 이제 불순물이 상당히 좀 낮고 효능 자체도 이제 비교적 좀 우월하다는 게 이제 3상 결과를 통해서 입증이 좀 됐기 때문에, 3상 결과가 이 트라이언 PH라는 이제 프로젝트를 통해서 3상 결과가 이제 만들어졌거든요. 예. 그 결과를 통해서 오히려 이제 다케다의 이제 신약 대비해서는 우월한 이제 효능을 입증이 좀 됐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에서 승인만 받는다라고 하면 상당한 저는 이제 강점을 이제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상 올해 연말 정도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2026년 연말쯤에 품목 허가를 이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드디어? 높고, 그러면 미국 시장까지 이제 개화되고 미국, 중국 커버하고 전 세계적으로 100개가 넘는 이제 국가들까지 2028년에 확장이 된다라는 걸 감안해 봤을 때, 만약에 승인을 받는다라고 하면 미국 FDA 승인을 받는 신약 10호가 되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저는 가치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고, 실적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HK 이노엔은 신약 개발 부분 외에 나머지 영역 쪽에서는 전문의약품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컨디션 너무 같은 이런 짱짱하죠, 매출들이 매출이. 상당히 좀 네. 탄탄하게 지금 매출이 네.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이제 성장성도 올해 상당히 좀 주목을 좀 해볼 수 있을 만한 이제 기업이고, 요번 주에 나온 이슈 중에 하나가 또 비만 치료제, 우리나라 이제 에페글레나타이드 한미약품이 이제 개발하고 있는 비만 치료제가 식약처 임상 3상 지금 네. 승인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HK 이노엔도 비만 치료제 에크노 이제 글루타이드라고 하는 거, 요게 이제 INB00009라는 이제 파이프라인 이름으로 이제 국내 임상 3상이 지금 순항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3상 단계 이제 승인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에크노글루타이드 이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이슈에 있어서도 HK 이노엔은 주목을 좀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 결정적으로 뭐 코스닥 150에 지금 편입되어 있고 시가총액이 한 1조 5천억 정도 수준이니까 다른 이제 편입된 종목들에 비해서 굉장히 저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신약 개발의 모멘텀, 사실 HK 이노엔을 신약 개발하는 기업으로 지금 프리미엄을 많이 안 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K캡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한다라고 하면 주가는 상당히 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요소가 남아있지 않을까. 3월부터 이제 그 임상 3상 특화 펀드 운용사를 이제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게 될 거고, 본격적인 이제 출범을 하게 될 텐데, 한 1,500억 정도 규모로 이제 출범을 해서 저는 조단 이상으로까지 이제 확장이 좀 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 3상 특화 펀드 출범을 앞두고 대표적인 또 수혜주 중에 하나가 HK 이노엔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가격 전략 설명 좀 드릴게요. 매수 가격은 어제 종가 한 54,000원 정도 근처를 매수 가격으로 설정을 좀
좀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65,000원, 손절가는 47,000원 정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민 매니저의 일발 종목은 HK 이노엔입니다. 뭐 제 뇌피셜이긴 하지만은 컨디션을 계속 만들다 보니까 네. 어떤 노하우가 쌓여서 그렇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의 이 K캡을 완성한 것이 아닌가. 부디 내년에 꼭 미국에 출시되기를 바라고요. 앞서 준호 매니저는 가는 놈한테 올라탄다. 맞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네, 로봇으로 간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를 골라봤습니다. 자, 오늘 일발장전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